1, 3, 4번 전부 다 두뇌 발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두뇌 발달은 다 좋죠. 특히나 이제 이제 그 DHA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알겠어요. 네네. 아니 우리 들어가요. 김용훈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 좋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하려다가 지금 멈칫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정답 골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래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하원이 얘기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원이가 이유식을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일까? 네, 오늘 이거 이유식 일지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이유식 일지고요. 심지어 그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일지는 벌써 3번째가 됐어요.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막 아까 울컥했어요, 사실은. 네네. 애기 키울 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이유식 일지인데 네. 자, 몇 월 며칠이게요? 몇 월 달만 맞춰도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정확하게 6개월째 응. 되면서 먹였으니까 네. 한 7월 20 며칠 정도 돼요. 7월 26일이었어요. 자, 본인이 한번 직접 정확하시네요. 보세요. 네. 7월 26일 일요일 날 아마 그때부터 날짜가 좀 여유가 있으셨나봐요, 시간이. 그래서 뭘부터 시작을 했죠? 쌀미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쌀미음 3일 한 다음에 네. 감자 3일, 아이고. 이제 브로콜리로 넘어갔고 애호박, 아, 뭐 청경채, 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가지씩 네네. 이렇게 들어갔죠. 아유, 아니, 그러고 나서 바로 한 3, 4주, 한 달 만에 네, 소고기로 소고기,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어요. 저는 소고기로 넘어갈 때 굉장히 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용이가. 근데 특이하게 하온이는 네. 이 소고기 이유식을 먹은 다음부터 네. 이 고기 맛을 바로 알아가지고 또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네. 그 이제 닭가슴살로 넘어갔을 때는 네. 약간 나 소고기가 더 좋은데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아, 본인의 또 취향이 확실하신 네, 그 돈을 좀 공주님이네요. 많이 벌어야겠다. 아. 예, 고기를 찾는 거 보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면서도 어쨌든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네네. 있는 중인데 네. 어느 정도 먹어요? 그 양은? 이유식을 최근에는 이제 3번으로 늘렸거든요. 예, 네. 3번으로 제법 많이 먹는 많이 편이에요. 먹고 네. 2번인데. 네. 최근에 이제 늘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번 먹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한 500cc 정도밖에 안 먹는 거예요. 한 400에서 500cc. 네. 네, 그래서 한 700cc 정도는 먹이고 싶은데 마음에 먹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제 그게 맞다고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몸무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느는 것 안 같고 늘고. 그래서 좀 더 모유를 좀 많이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이렇게 보니까 하원이가 9월 19일 날 그때는 좀 많이 먹었어요. 700ml 이상을 먹었다. 기특하다. 우리 아가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는 700ml를 다 채우는 게 좀 약간 어려운 상태인 예.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일지를 쓰고 있는 거는 굉장히 베스트 최고죠, 부모님. 최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하루에 애기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잘 그렇죠. 모르시거든요. 일지를 네. 쓰면 애기가 성장하는 것, 또 어떤 것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점검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기가 지금 모유 먹는 횟수나 또 시간 간격이나 그리고 이유식 양이나 올령에 맞게 잘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완모를 한번 나는 좀 이렇게 그렇죠.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건데 뭐 분유나 이런 거를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한 2개월 차쯤 됐을 때 이제 혼합 수유를 해보려고 보통들 또 생각을 하죠. 예. 60일이 지난 이후에 분유를 시도를 했다가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그랬군요. 예, 위아래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네네. 있었어요. 아이고 예, 고생했네요. 그래서 한 2종류의 분유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네. 이제 똑같은 증상을 네. 보여서 이제 분유는 포기하자. 어찌됐건 그 우유를 끊는 그날까지 네. 모유로 가자. 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 그러다 쉬운 일이 보니까 이제 아니죠. 분유로 어쩔 수 네. 없이 많은 엄마들이 이제 손을 가게 네. 되는데 네. 이렇게 알레르기인지는 정확하게 네.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나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분유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새로운 음식에 대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레르기, 음식에 대한 알러지 네.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또 유당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할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이가 성숙을 하면서 장이 성숙을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월마다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미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분유 버리지 않았죠? 다 버렸습니다. 아우, 아까워라. 좀 이따가 한 번 좀 다시 한번 시도해봤어도 괜찮을 텐데. 네, 샘플이었어서요. 아, 다행이다. 네, 아이, 네, 또 네. 알뜰하기까지 해요. 노현 선생님,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네. 아이한테 분유를 먹일 때도 있고요. 네,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은 모유수유도 이제 직수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예, 젖병을 우리가 사게 예, 되는데 네, 네. 그래도 젖병에다가 네. 모유를 빨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유, 젖병이라도 해서 엄마 젖을 먹일 수 있으면 그 아기는 축복받은 아기죠, 사실은요. 최고죠, 최고. 최고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시는 어머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워킹맘 어머님들이 짜서 아기한테 갖다 주는 거는 대단한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유 안 주고 엄마 젖을 먹이는 거는 정말로 최상이죠, 어쨌든. 네. 네. 근데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유한 젖을 직장에서나 이렇게 저장을 할 때 냉동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그렇게들 그다음에 하죠. 그거를 해동을 해서 이제 덮여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 때 내일 쓴 그 먹을 양만큼 모유를 냉동칸에서 내려서 냉장고 안에다가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먹일 때 바로 직전에 중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직접 가열하는 그런 냄비에다 덮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중탕. 뜨거운 물에 잠깐 넣어서 그렇죠. 예. 예. 중탕을 해서 엄마 체온의 그 모유의 온도 정도로 맞춰 주셔서 먹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때 젖병으로 먹을 때 아기가 너무 그 빠는 힘이 엄마 젖병과 젖 빠는 거는 60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 젖 빠는 게 그렇게 그렇죠. 힘든 일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 당연히 엄마 젖 빨듯이 습관적으로 빨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아기들이 사례를 걸린다거나 불편해하면 네. 속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젖꼭지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래 애들 막 코로 우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 얼마나 이렇게 나올까? 저희 애기는 한 2개월 차, 3개월 차 이때 네. 이제 그 아내가 그 직수할 때 사출이 좀 심해서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빨다가 네. 놀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오. 아프고 놀래갖고 아니 막 진짜 건강하구나. 먹다가- 빨아도 안 나오는 엄마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뒤로 넘어간 적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젖꼭지 지금 사용했을 때 이제 네네. 인공 젖꼭지 사용하면 애들 이제 막 코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젖꼭지 구멍이 커서 그렇다고 생각을 예. 못하고 애가 네네. 성격이 급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예. 엄마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젖병의 젖꼭지도요, 굉장히 다양한 그 네.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 젖꼭지 크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알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질감이 다르잖아요. 어머님 젖꼭지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플라스틱, 실리콘 젖꼭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최대한 부드러운 것, 네. 그다음 엄마 유두 모양과 비슷한 완만한 곡선이 있는 이런 젖꼭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가열을 하고 나면 냄새가 또 달라진다면서요. 아, 그런데 네네. 예민한 아이들도 있다고 예,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해동을 해서 중탕을 해서 먹이는데 아기들이 잘 안 먹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지방산의 약간의 변화로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민한 아기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 아기들은 이제 모유를 유축을 해가지고 중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리셔서 오. 먹이면 그 향이 좀 덜 나기 때문에요. 이야. 그렇게 하면 안 먹는 아기들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잘 기억해 두셨다. 중탕을 해놓고 얼리는 게 더 좋다. 네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원이의 지금 상태, 이유식을 시작해서 지금 3번 정도 먹고 있고 모유 수유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다 채워서 먹지 못하니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해석 좀 네. 해주세요. 어떻든 지금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유에 대해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머니는 또 아이가 이유식을 3번이나 먹지만 또 그쵸. 모유를 모유도 먹어야 어떻든 된다. 간에 7, 800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맞춰서 그냥 주다 네네. 보면 아이들은 점점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입맛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유가 적게 먹는 것을 너무 개의치 말라. 네. 그러니까
모유를 좀 안 먹더라도 그냥 사실은 모유가 아니고 이유식 3번으로도 많이 영양이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유를 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배고플 때 모유 먼저 먹이시도록 하세요. 아, 모유를 그렇게 먹고 싶다면. 네, 그러니까 너무 스케줄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모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으면 모유도 잘 먹고 이유식을 또 잘 먹게 됩니다. 하긴 뭐 고기 맛을 아는 하원인데 모유가 더 맛있겠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고기가 더 맛있지. 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생각은 그래도 이제 완전 영양소가 엄마 젖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부족한 영양소가 물론 있지만서도 되도록이면 모유를 좀 더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원이가 이제 그 엄마 젖을 잘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배고프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 많이 먹지 않는 거 아닐까. 네네. 왜 배가 고프지 않을까를 들여다보면 밤중 수유를 못 끄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밤중 수유를 하고 있죠? 네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많게는 한 3-4번, 적게는 1-2번. 3-4번이나요? 예. 와, 그러면 적은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된 아기는 어쨌든 밤중 수유를 안 떼는 게 이빨이 썩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아직 그렇죠. 치아가 안 나와서 아직 못 긁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치아가 나오면 이제 썩을까봐 끊어야지 이러는데 아직도 치아가 안 아, 나와서.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밤에 어쨌든 이렇게 먹게 되면 먹거든요, 엄마 젖을요. 그러니까는 보통 낮에 안 먹는 아기들은 네, 엄마 젖을 밤에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안 먹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야식 먹으면은 아침에 아침밥 맛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제가 거예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낮에는 젖병으로 수유를 하고 네. 밤에는 직수를 하거든요. 이게 더 그래서 좋군요, 그러니까. 하온이 입장에서는 네네. 밤에 엄마 젖을 먹는 그쵸, 게 그쵸. 밤에만 엄마 젖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러면 이제 하원이가 그 잠자는 데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때 네. 잘 때는 푹 자는 편이에요? 잠은 되게 깊게 자는데 네. 8시에 자서 한 12시쯤 한번 일어납니다. 예, 그때 이제 일어날 수 수유를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네. 아침까지 못 자고 한 3시 경 해서 깨면 또 깨는군요. 그때부터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깨요. 아, 진짜요? 네. 아, 정말요? 그게 이제 수면 의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잘 때 어떤 잘 때 이제 목욕을 먼저 시키고요. 예. 네, 목욕을 그러네요. 한 이후에 네. 항상 들려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들려주세요? 오르골 아,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약간 주위를 좀 어둡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두운 상태에서 살짝 놀아주다가 아기가 이제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안아서 이제 재우는데 안아서 재울 때 이제 제가 안으면 요즘에는 거부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젖을 살짝 젖이 물리면 없으니까. 물리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수면 의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면 의식은 이제 짧게 한 서너 개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먹이면서 재우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먹이는 것도 수면 의식에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잘 때 침대에 누워서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깨어 있을 때 아니면 얕은 잠을 했을 때 침대에서 누워야 되는 거지 깊었을 때 눕게 되면 깨어났으면 또 엄마가 또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는 더 울게 되고 더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면 의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모유를 먹이더라도 모유에서 좀 졸려하면 그때 침대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완전히 좋아질 겁니다. 완전히 잠들 때까지 먹이지 말고 그렇죠. 어느 정도 잠이 들랑말랑 할 때 그때 침대로 침대로 가라. 가라는 거죠. 아, 네. 저희는 물론 저항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잠들 때까지 먹였거든요. 예, 그게 일단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자다가 중간에 좀 얕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칭얼거리고. 그럴 때 부모가 관여를 하시면 안 돼요.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대개는 달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깨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울고 해서 완전히 깨어나면 1시간 반 후에 또다시 수면 주기가 오니까 그때는 그냥 놀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네. 놀게 하는 게 낫다. 예. 아니, 좋네요. 이게 보니까요, 9월 21일 날 하온이 처음으로 7시간 통잠. 얼마나 기록적이면 7시간 통잠 이렇게 써놨을까요? 엄마도 덕분에 좀 잘 잤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아기가 사실은 잘 자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죠. 이걸 단호하게 끊게 하는 방법을 우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단호하게 밤중 수유를 이제
젖을 안 준다라고 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한 3일을 안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애기들이 따라오는데요. 그 젠틀하게 울리지 않고 그 밤중 수유를 떼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3일을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군요. 3일을 버티고 그러면 어떤 아기는 따라오는 아기들도 있고요. 한 일주일 또 버티는 아기들이 네. 있고 한 2주를 또 버티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단호한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